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신자도를 비롯해 6개의 섬이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인도에다가 철새 보호구역인데 상류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치워도 쌓여 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회적 고립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결합돼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페루와의 A매치 평가전이 4년 만에 오는 16일 부산에서 치러집니다. 손흥민 등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페루전 경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가덕신공항 국민행동본부가 2029년 개항을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헬로TV 부산뉴스에서는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일대섬을 비롯해 도심 속의 생태하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낙동강 일대 섬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지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남짓 달리자 나타나는 섬 신자도. 섬으로 다가가자 눈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백사장에는 커다란 고무통이 파묻혀 있고 스티로폼이 나뒹굽니다. 플라스틱 병과 나무 의자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섬을 뒤덮고 있습니다. 반쯤 사가 있는 자루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엄용 도구로 보이는 밧줄입니다.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성인인 제가 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을 만큼 모래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증거입니다. 인근 대마등섬 등 5개 섬이 더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들은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제비 갈매기와 도요새, 물대새가 와가지고 여기서 산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참 중요하고요. 겨울에는 겨울철 새들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죠. 낙동강 하구 끝자락에 위치한 6개 섬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1m 내외. 무인도인데다 철새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접근마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섬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류에 버려져 있던 것들이 흘러 들어온 것들인데 이런 상황이 매번 악순환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몇 톤, 몇십 톤 끌고 나오면 한 일주일, 2주? 약간 비 오고 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흘러 들어가 섬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곧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최근 발생한 이 3건의 사건,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사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자신과 같은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정유정 사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잔혹 범죄. 이 사건 역시 일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전혀 모르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하지만 그 범죄자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뭐 여대생, 그리고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 부산 시내 한밤중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한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건데 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주택가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강화 범죄가 대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나 본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상황을 혼자 계속 고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불리는 사이코패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 세 사건의 범죄자들이 가진 공통점, 바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또래를 잔인하게 살인한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질, 특질과 일부 일치하거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촉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일부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요인으로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나는 행복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결합돼서 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에 갇힌 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고립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무고한 시민들이 묻지마 범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4년 만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A매치 평가전인 페루와의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 수술을 내 페루전의 출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에 더해 이번 경기의 승리를 응원하는 특별한 응원전을 계획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금요일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릴 페루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에 이어 몸풀기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번 국가대표팀은 지난 3개월 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눈여겨본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공격수 중 유일한 해외파인 젊은 피 오현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유럽 셀틱 소속으로 첫 시즌에 6골을 터뜨린 오현규는 이번 평가전에서 황의조, 조규성과 함께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의조 형이나 규성이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저를 꿈을 꾸게 해준 그런 형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각자의 장점에 맞게 또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 군사훈련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수비수 김민재의 빈자리를 채울 박지수 선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최근 대표팀에 합류한 만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흥민이 그래도 어린 선수들 오면 장난도 많이 쳐주고 말도 많이 걸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축구를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방으로 공을 좀 많이 보낼 수 있게 이제 그런 플레이를 요구하셔가지고 적당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좀. 2주 전 탈장 수술을 한 주장 손흥민은 현재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루전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훈련에 참여하며 주장으로서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호주와의 경기 이후 4년 만에 부산을 찾은 국가대표팀. 부산시는 이번 페루전의 열기와 함께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이어갑니다. 경기당의 관중석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과 함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이외에도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홍보 영상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뉴스토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도 사투리의 지역별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건 너무 심하다 임마. 최근 한 방송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지역별로 구분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진짜 지역별로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가는데?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어느 지역인지 구분하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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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가는데? 니 왜 가는데? 오늘 진짜 짜증난다.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니 오늘 진짜 짜증난다. 경북 쪽 사람들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 굴곡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부산 사람들은 낮고 중간에 높고 이래 3단으로 돼 있는데 그 간격이 별로 안 커 보여요. 경상도 사투리, 경상남도 안에서도 경상북도 안에서도 성조와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야라는 말은 부산에서는 진짜가로, 진주에서는 애나가로 표현합니다. 형을 뜻하는 말, 부산에서는 형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주 등 서부 경남에서는 은가라고 표현합니다. 대구에서는 희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형이라는 말은 나중에 들어온 말이고 이 은가라는 말은 원래 언니야 여기에서 바뀐 말이거든요. 그 언니야라는 말이 남자나 여자나 손이사랑을 부르는 우리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언가로 해서 옛날에 어휘도 옛날 어휘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죠. 경상도 출신이라면 100이면 100, 말만 듣고도 나와 같은 지역 혹은 다른 지역 출신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4년 정도 경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해졌노? 예, 뭐 이렇게 대답한다던가 뭐 했지 얘라는 말을 제가 쓴다던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뭐랄까 좀 줄인다고 해야 되나? 글자 자체를 갖다 좀 많이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부산이 센 느낌? 경북에서 약간 강원도 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살았고 근데 근무지는 또 안동이어서 안동에도 사투리가 조금 달라요. 대구도 다르고. 이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예전의 형태들이에요. 대구 쪽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죠.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경상남도 쪽 사람들은 변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역 고유의 사투리 특성은 세대가 바뀔수록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사투리는 표준어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인식, 또 미디어의 영향으로 언어마저 수도권 집중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역 소멸과도 관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지향적인 그런 형태들로 갔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지역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이 자꾸 강구되고 안 쓰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버리게 되고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서 사투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자산들이거든요. 어쩌면 관광 콘텐츠로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좋은 단어들을 개발하고 사람들 인식 오해를 푸는 그런 강좌,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방송국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 차이,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또 사투리의 특성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덕도 신공항 국민행동본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기획재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인천공항 건설 당시 수도권 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건설을 주도했다는 선례를 들며 가덕신공항도 건설공단을 설립해 효과적으로 개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